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오후 인사드립니다. 토팬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토요일이죠. 오후고 제가 오늘 시댁을 잠깐 갔다 오느라고 녹화를 좀 늦게 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공지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은 1000명 구독 축하 이벤트 30분 모시기로 했는데 공고 올린 지 한 5일 정도 되었나? 거의 다 자리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게 뭐 무리 될 것 같진 않았는데, 솔직히 저희 신랑분께서는 이거 많이 안 온다. 너 어떡하려고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리냐 하시는데,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제가 좀 이렇게 행동력이 좀 빠르고 추진력이 좀 있어서, 어쨌든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제가 신랑한테 당당하게 우리 토팬 여러분은 의리가 있어서 구독자들에게 꼭 오신다고 제 말이 씨가 돼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차 타실 분 몇 분 계신데요. 빨리 여기다 댓글 달지 마시고 커뮤니티에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 마감 공지를 하면 될 것 같은 인원이 들어서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를 해보고 인원하고 그 신청자 명단을 확인해 본 후 최종 명단을 올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준비물 및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초청하거나 아니면 또 오신다는 그러니까 초대로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파워 격리 분들이 몇 분 오셔서 선배와의 대화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결산 부분은 알려드릴 거긴 한데, 초보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초보분들은 이력서를 가지고 가볍게 오세요. 거기 소장님도 한 분 신청서에는 소장님도 한 분 계시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서 모의 면접 한번 보시죠. 제가 대학교 입학 사정관지 아시죠? 예전에 학원에서 특목고 있을 때 사전 면접 테스트를 좀 애들을 좀 굴리고 면접을 보게 시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결산 부분은 경력자분 또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이익여금 처분서와 관리기억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많은 사람을 모으는 집체교육 할 때는 일반적으로 경기도, 인천, 서울 관련해서 규약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샘플만 보여드리고 그냥 상대방에 상관없이 그냥 정보를 뿌립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각각 사정을 보고 아파트 관리 규약을 보고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올해 이게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몇 번, 몇 세대, 다는 필요 없고 좀 특이한 것만 몇 개 추려서 강의하기 전에 좀 그분들 거를 좀 추려서 이거는 얘기해도 되겠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몇 개를 얘기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결산은 이게 좀 어렵지는 않은데요. 회계 감사가 와서 감사 볼 때 이익잉여금 처분이 적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바로 지적사항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조금은 계산이나 뭐 이런 부분은 어렵지는 않은데 처분에 대한 규정과 법규는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감사 지적 사례 중에서 제가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감사 지적 사례만 몇 개 발췌를 해서 준비를 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쇄하는 그 내용 그 출력물을 제가 봤더니 강의를 많이 올리긴 했는데 중간중간 제가 버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대로 좀 추려서 가져가고 인쇄를 하면 그 종이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종이도 좀 제가 눈치를 보면서 사무실에서 출력을 하는데, 그래서 양면으로 한 면에 2개씩 나오게끔 출력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양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뭐 이런 거 자꾸 돈을 쓰면 여러분 회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고 어차피 첫 모임이고 저는 이번에 뭐 돈을 많이 남길 생각은 없거든요. 실제 제가 집체 교육을 하면 그때는 제가 초대한 분도 있을 거고 그분한테 대가도 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좀 제대로 좀 뭔가 좀 금액이 또 책정이 돼야겠죠. 그건 추후 문제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는 공지사항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막차 자리 몇 자리 남았습니다. 주말에 올려주시고 월요일날 마감 공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배와의 대화도 있고 그리고 결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초보분들 면접에 대한 그 약간 팁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초보분들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가지시고 필기도 갖고 가볍게 오시고 경력장부들은 이익개념 처분 전년도 거하고 관리 기록을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는 끝났고 바로 오늘의 목표 입주자 관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단지 관리 중에서 입주자 관리로 하는 거죠. 단지 관리가 아니라 제가 아이고 입주자 관리 이걸 편집을 안 했네요. 정신이 없어. 응? 어디다 두라고 정신 어디다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두두두둥 내려서 얘가 맨 앞으로 됐나 봐요. 됐어요. 요겁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사용법 입주자 관리. 그리고 가끔 댓글 중에서 이 프로그램 모듈에 대해서 책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있는데 이걸 어디서 가서 찾으면 되냐면 제가 어떤 분 댓글에다 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물론 제가 여기다 무슨 홍보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정보만 알려드린 거니까 어디 갔지? 여기에요.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 여기 검색해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교재 구입 신청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쓰시고 그리고 그 책을 사시면 실습용 KERP 신청 안내가 있어요. 요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교육용 모듈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책을 보시고 연습해도 되고요. 제 동영상 보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책에 없는 부분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게 책에 없을 가능성이 있으면 보다 보면 있어요. 책에 없는 부분 제가 설명해버리면 그거는 책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저는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트를 알고 있는 이유는 제가 그쪽에 등록되어 있던 그 홍진 XPRP 강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을 좀 얘기하고 사실은 제가 거기 있는 책을 사서 여러분한테 팔아도 한 권당 뭐 1,000원인가 뭐 얼마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쟤한테 마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뭘 그걸 굳이 중간에서 제가 이것저것 신경 써서 몇천 원 벌겠다고 그거 하겠습니다. 전 그거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신청하시라. 제가 목적으로 지금 학원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입주자 관리 홍진 XPRP 프로그램. 그럼 프로그램 들어가야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프로그램을 안 들어갔네요. 헐, 근데 왜 안 들어가놨지? 이상하네. 잠깐만요. 조용히 좀 열게요.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강사 취득해서 이게 다 실무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교육용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 강사 자격증을 지원하는 거를 물어보시는 분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이력서 같이 자기소개를 보내면 거기서 컨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 쓴 제가 7기였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저하고 또 다른 경력 20년짜리 언니 빼고 나머지는 다 학원 쪽이나 교수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근데 초보님들이 강사로 하는 것 말고 ERP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교육하는 것도 제가 그쪽에서 강사를 한번 가르쳐는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 여기 ERP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 주거문화평생교육원에서 신청하면 교육을 받긴 하는데 문제는 그 레벨이 다 각자 달라요. 왜 학원에서는 레벨을 나누잖아요. 초보, 경력자, 그 다음 중상이자. 그래서 약간 레벨을 나누는 데 이유가 있어요. 같은 돈을 냈는데도 누구한테 효과가 있고 누구한테 전혀 필요 없는 정보를 주면 그거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4년간 학원 강사했던 제가 그래서 알려드려요. 근데 거기서는 그 교실 딱 12명 들어갈 수 있고요. 전국에서 신청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레벨이 다 틀려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제 강의를 못 쫓아와요. 저는 이미 학원에서 했던 스킬이 뭐냐면 상향으로 저는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초보를 마치면 이미 알고 온 사람은 이 돈이 아까워. 근데 초보는 어느 정도 자기가 예습하고 공부하고 오면 따라올 수는 있을 만큼 제가 레벨을 했는데 근데 그래도 초보분들은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섞이니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개개인별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솔직히 그 효과는 없다. 그냥 제 생각인데 여기서 책을 타서 교육용 ERP를 받아서 본인이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제 동영상을 보고 하나하나 보신 다음에 테스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격증이 생각보다 그 집합으로 시험을 보는 거는 예전에 온라인 시험 봤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집합으로 시험을 보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관련 자격증 아무것도 없다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그냥 신청을 해요. 학원 졸업해도 할 수 있어요. 신청해서 필기 보고 실기 보면 자격증 웬만하면 따요. 혹시 모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자격증이 이게 너무 쉽다고 무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뭐라도 있는 구석이 있는 게 낫습니다. 뭐든지 시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잖아요. 예전엔 얘가 온라인 시험인데 집합시험으로 바뀐 것도 최근이에요. 문제는 점점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인데 그냥 제 경험상 없는 자격증도 따신 게 좋아요. 회계하고 세무까지 따면 진짜 금상첨화긴 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얘를 따놓고 그리고 얘는 쉬우니까 얘를 먼저 따요. 그리고 회계하고 세무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따시면 됩니다. 회계 1급 정도는 최소한 따주세요. 왜냐면 그건 차대반을 하고 분계하고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회계 1급까지는 좀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잔소리가 들어갔네요. 자, 어쨌든 여기 입주자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론. 벌써 11분이 넘어갔어. 45분 안으로 해야 되는데. 자, 들어갑니다. 입주는 그 해당 단지에 이제 입주자, 처음에 아파트를 입주하거나 아니면 이사, 전입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출자, 이사하는 분이 나가시거나 아니면 소유주끼리 변동되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자기 집을 팔고 자기가 세입자로 가든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입주처리고요. 웬만한 거는 여기서 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이게 조회가 다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선거 임명부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엑셀로 변환하면 되니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입주 등록할 때 일단은 첫 번째는 아파트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아파트가 아니고 그 XP 플러스라고 해서 그 입주 처리 복합 빌딩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로만 언급하고 여기 모듈에는 이게 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로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입주 등록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세대 구성원이나 차량 등록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입주 등록 들어가시면 일단 얘를 조회를 눌러요. 모든 거는 홍진 프로그램은 모듈 들어가서 조회를 누른 다음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무조건 당일날 프로그램 설정된 날짜로 얘가 자동으로 조회돼요. 모든 것은.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는 공실이에요. 그죠? 미입주예요. 얘도 미입주예요. 미입주예요. 그죠? 얘는 아직 입주가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입주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 들어가서 여기서 세대주를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몰랄까?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배. 크리스마스니까 뭐 12월 24. 아이고 전화번호죠. 02 2019 12월 24일. 전화번호 010 12월 24일 12월 24일. 이런 식으로 입주일 2019년 12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키불출일은 그 선수관리 납부하고 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 계량기 확인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해야지 키 불출 입주 때 쓰는 거예요. 얘를 저장하면 기본적은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간략하게만 썼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전입신고하고서는 다 입주민에 대한 내용을 다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더블 클릭했잖아요. 들어가면 이렇게 내려요. 이 화면 중에서 분양 입주, 주거 형태가 설정은 이건 따로 해주셔야 되니까 요거는 자가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생년월일 뭐였을까 2000년 1900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씨. 그냥 뭐 쓰죠 우리 마음 되니까 1월 1일생 아니 뭐 산타 할아버지가 10월 25일 할까요? 성별 남자 할아버지
그리고 할배 밑에는 누구 있을까요? 요정들. 산요정. 이런 식으로 1900 모임 2000년 할까요? 1918년 1월 1일 요정들. 아, 루돌프 할 거 그랬어. 루돌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남자. 자녀. 뭐 상동.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산태 할아버지가 이 집의 세대주예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 보죠? 소유일 때. 소유도 동부하면 이거 체크하면 위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얘가 더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 같은 거 써주는 거죠. 가끔 집에 들어옴. 아니면 부동산 같은 경우 뭐 부동산 무슨 산타 부동산으로 매매 뭐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여기다 하시면 이 특이사항이 그 전출 처리에도 같이 들어가져요. 얘가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등록. 근데 여기 소유주가 만약에 이 세대주와 다르고 뭐 월세라고 합시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잠깐만 들어온 거 전세. 그러면 세대주하고 동일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산업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세대주가, 그러니까 소유주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뭐 핸드폰 다 바꾸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소지.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는 월세자한테 관리비가 밀리면 이 실제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줘야 돼요. 어디로 할까요? 노원? 노원에 사신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외 자주가 뭐 이런 특이사항들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소유주끼리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입자가 있고 소유주끼리 변동되는 거면 그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선수 관리비만 먼저 뽑아드리죠. 그럼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세대주 요구 소유주가 바뀌는 거 여기다도 부동산에 얘기해서 소유주 변동 처리해야 되니까 전화 한 번만 달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걸 바꿔야 돼요. 이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하면 소유자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 실제 소유자가 이 사람 집을 빼버리거나 부동산에 안 끼고 그냥 빼버린 경우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주는 입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대 구성원의 차량 정보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시트 들어가면 여기서 행추가 이런 식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요즘 K5가 잘 나온다고 신랑이 그렇게 줬는데 K5 지역번호네. 참나 미안해요. 북극 1가 1224 차종 K5 할아버지가 K5 쓰셨어요. 등록인 산타알베 연락처 001-224-1224 이어서 차량 카드 번호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저희는 주차 카드를 발급하고 있어서 주차 카드 번호 제가 여기다 써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증금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기록을 해주셔야죠. 그죠? 스티커 발급 번호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가 보증금 2만원 뭐 저런 거는 다 쓰거든요. 저는 그러면 스티커 발급 일에다가 실제 2만원 받은 날짜 써주면 돼요. 12월 4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렇게 저장하면 이 집에 차량 한 대가 등록되고요. 만약 이 차가 할아버지가 해지를 하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2019년 12월 30일 해지. 삭제하지 마시고. 삭제 버튼이 있어도 쓰지 마세요. 아니 기록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이해가시죠? 12월 30일까지 지금 얘가 아예 그냥 안 보이네요. 이거는 어디서 줘야 하냐면 전 차량 관리에서 차량 일괄 등록에서도 되고요. 여기서 해지 차량 포함으로 해서 조회하면 나와요. 아까 할아버지 어딨어? 산타알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조회할 수 있어요. 그렇다. 입주관리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그 조회를 누르고
검색 조건에서 이제 등록, 수정할 동호를 입력하고 여기다가 동호를 여기다가 바로 쳐주세요. 101동 101호, 101동 101호 이렇게 쳐주세요. 하고 엔터 치면 얘만 나와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는 안 하죠. 그죠? 검색 조건에서 이제 동호를 놓고 그리고 이쪽에서 동호를 더블 클릭하면 아까 했던 입주 처리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 복합 빌딩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 여기에서 내용이 좀 달라요. 이게 그 화면이 여기에 보여지진 않는데 제가 이렇게 좀 펜으로 대충 쓸게요. 펜. 얘는 좀 뭐가 차이냐면 화면은 지금 불러올 수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해드리면 화면에 입주자하고 세대 구성원 차량 정보까지 등록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어, 그 세금 계산서 발행 이거 체크하는 게 있어요. 뭐가? 복합 빌딩에서. 복합 빌딩의 입주 등록에서 보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선택을 하는데 발행 안 함, 발행하면은 종이 계산서, 전자 계산서 이거를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도 받아야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세대주하고 밑에 사업자 여기는 세대주잖아요. 뭐 세대주하고 요 밑에는 그 소유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요 밑에는 뭐가 나냐면 사업자가 나와요. 복합 빌딩은. 여기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도 넣어야 되고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부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호.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기본 내용이 들어가죠. 대표자, 업태, 종목, 주소. 그죠? 이런 걸 다 해주셔야 돼요. 세대주명 찾기로 입주자 정보하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차량은 별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복합 빌딩은 저도 해본 적은 없어서 일단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빌딩을 정리하면 상호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 등 일부는 화면에서 바로 수정 저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있죠. 여기에는 그 세대주 수정 같은 거는 만약에 단지 내 이사일 경우 단지 내 이사에는 뭐 101동에서 뭐 102동으로 이사했다. 101동 101호에서 102동 201호로 이사했다. 그럼 단지 내 이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세대주 정보를 복사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그대로 복사 가능해 하나. 세대주 수정 들어가서 그 문제는 얘가 먼저 전출이 되죠. 얘가 먼저 전출이 돼서 공실이 돼야 돼요. 공실. 전출이 돼서 공실되면 이제 여기는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일로 옮기고 싶잖아요. 다 입력하기 귀찮잖아요. 차량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102동 201호로 와서 여기가 102동 201호로 와서 여기 세대주 수정을 요거를 클릭해요. 그러면 클릭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성명을 찾아요. 1번 클릭. 아마 제가 이거 중간정산에서 교육용에 해놨으니까 자세한 거는 거기서 보시면 돼요. 거기서 성명을 찾아요. 입력해서 찾고 그래서 그거를 불러와요. 복사해서 필업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때는 것까지 여기를 설명했으니 이해는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관리비로 넘어갈까요? 지우고 마스 소유주 변동 처리는 아까 밑에 내용만 바꿔도 되는데요. 여기 뭐 이렇게 월세 주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소유주 변동 처리하셔도 돼요. 근데
입주 등록에서 하기 때문에 얘는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한눈에 소유주가 누구지? 언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럼 관리비 예치금 들어갈게요. 선수관리. 여기를 설명을 하자면 조회. 이게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등록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이거 등록하는 거 어렵지가 않거든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입주시 입주사한테 부과한 선수관리비를 직접 입력해서 수납과 미납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입력하면 이제 수납 금액 넣고 미납 부분 넣는 거죠. 그죠? 여기 완납 표시 있고 이거 누르면 잠깐만요. 미입주된 거 없을까? 여기다. 여기 있죠. 여기서 그 입주일자를 치면 선택 됐어요. 선수관리비는 저장 선택해서 만약에 14만원이 이렇게 넣고 그럼 수납금액이 14만원이에요. 13만 6천원을 받았으면 4천원이 미납이 기가 자동으로 떠요. 그리고 만약에 10만원 써. 이렇게. 그죠? 그럼 지가 알아서 얘가 부분납부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수납금액이 없다. 그럼 이제 나는 미납에 이제 가보고서 얘는 그 완납 표시가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15만원 한번 더 볼까요? 초과납부.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14만원. 그럼 지가 완납이 되죠. 수납일자는 2019년, 18년, 2019년 1월 1일 할까요? 얘를 넣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백일동 1002호. 백일동 1002호. 이거 수납일자 들어갔죠? 입주일자도 얘가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입주 지정 기간을 제가, 이거 넣을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어디서, 입주관리. 여기서 한번 볼까요? 세대 통합비율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백일동 1002호. 여기서 입주 처리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아직 입주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넣어야 돼. 원래는 여기도 넣는 게 맞는데. 여하튼 얘는 입주하고 수납하고는 날짜가 좀 다르니까 선수관리비만 여기는 모두를 알려주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입주는 입주 등록으로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백일동 천요 조회 여기 일단은 뭐 내용은 없으니까 입주 자가 2019년 1월 1일 하고 일단 내용 안 쓰고 저장할게요. 아이 진짜 진자로 할게요. 진자. 그럼 다시 선수관리비 백일동 천유 한번 들어간다. 볼게요. 그죠? 입주 명부에서 얘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원하는 거는 제가 한 거 아까 보여드렸죠? 작업을 원하는 동호를 이제 입력을 하고 그 원하는 동호를 백일동 천유로 이렇게 입력하고 조회를 해요. 그럼 여기 들어오죠? 등록하고 조회하면 그 내용을 넣고 빈칸에 원하는 컬러를 해서 입력은 어디다 하냐면 선수관리비하고 수납금액 얘를 직접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수납일자까지 직접 입력했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한 게 나중에 이거 엑셀로 올릴 수도 있어요. 엑셀 자료 올리고. 왜냐면 입주는 세대가 많은 세대는 일일이 하기 좀 힘들잖아요. 엑셀로 했다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어요. 여기 눌러갖고 그 정기 검침처럼 동호, 선수관리비, 수납금액, 수납일자까지 넣고 얘를 그대로 파일을 업로드하면 얘가 들어가거든요. 얘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 선수관리비는 나중에 인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양식 3인데요. 이거 왜 하냐면 중간 영상, 동영상 보시면 돼요. 선택하고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편한 게
이름이 없어. 동호수만 있고. 가끔 가다가 얘가 그 세입자 내용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소유자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는 게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양식으로 얘를 인수합니다. 인쇄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면은 나중에 그 해당 원하는 거마다 금액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영수증을 여기서 뽑아드리면 굳이 그때마다 영수증을 엑셀에 들어가서 금액을 넣고 평형 확인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요. 전 이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출입카드 발급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듈이 열려있는 아파트가 있고 없는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회를 하면 지금 없죠. 근데 여기 항상 조회하고 행추가 출입카드 만약 발급했어요. 101동 1002호에 1년번호 0009 0010 2019년 1월 1일 10월 17일 뭐 이런 식으로 카드 종류 이거는 자료를 기록을 다 해줄 수 있어요. 보증금 이런 거는 출입카드로 해도 되고 주차카드 비싼 출입카드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상관없다 그러면 뭐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주차카드 하셔도 되고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게 있다. 근데 거의 쓸 일은 없죠. 수익카드는 거의 왜냐하면 재고 관리한다면 얘를 하면 좋겠지만 재고 관리 안 한다면 굳이 이거를 입주할 때 나눠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장부에서 털잖아요. 모든 장부를 많이 갖고 있는 건 힘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출은 장기손 충당금 여기는 그 동호를 101동 101호 그리고 저는 구양식을 주로 안 하고요. 관리소 전출 소유로 이렇게 세 개 다 들어있는 거 전출 일자 꼭 제외들 확인하시고 이렇게 엔터 치시면 입주 날짜가 입주 카드 있는 게 그대로 불러와진다. 어디에? 전입일자에. 입주 카드에다가 23 점인일자를 제대로 안 하면 장충 계산이 틀어져요. 그죠? 그래서 잠깐 죄를 누르면 이 사람이 136 면적이고 1제곱미터당 200원이어서 27,200원 6개월 중 21일을 납부했네요. 그죠? 그래서 193,910원을 계산합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 단가가 항상 오래 가진 않잖아요. 장충 계획서에 따라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 그러면 얘를 늘리죠. 근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단가표를 등록을 안 해서. 조회를 누르면 여기 보세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1제곱미터당 100원이었는데 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0일까지는 200원을 올렸어요. 그죠? 그리고 19년 2020년 1월 1일부터는 210원을 오를 예정이에요. 이거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뀐 금액을 하지 얘를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계산해주면 세입자만 장충금 더 내고 간 거예요. 장충이 오른다 싶으면 단가표를 꼭 확인하시고 이거를 검토하신 다음에 인쇄하시라. 이거 안 하신 분은 등에서 식은땀 줄줄 나실 거예요. 제가 그 전년도 집합교육할 때 이걸 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걸 처음을 제가 알려드렸더니 헉 하신 분들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실수하신 것 같다. 그리고 전출 처리. 전출은 그 중간정산 동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여긴 대충 프로그램만. 동호하고요. 전출 날짜 꼭 기준을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뭐 10일날 했다. 그러면 이제 이 김강투님 전출할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미납 부분이 있네요.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해지 차량 포함해서 조회한다. 그럼 이렇게 또 밑으로 있겠죠. 근데 없네요. 그리고 이쪽에 중간정산 들어가면 자 3개월 3개월하고 부가 마감을 안 해서 3개월이나 됐네요. 원래는 대체적으로 1월 한 달하고 10일 이렇게 되겠죠. 3개월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중간정산 금액이 나오고요. 도시가스 검침이 있으면 여기다 넣고 매번은 저는 여기다 주로 뭐냐면 부동산 써요. 혹시라도 연락할 때 있으면 선하고 연락처 기재하고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영수증 출력해서 줍니다. 이거는 3개월 평균이니까 그 평균할 때 계산할 때 주차료 같은 거 커뮤니티 부과된 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고 검침 지침 같은 거는 다 불러오는데 지금까지 쓴 거에다가 거기다가 그 밑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간정산 동영상을 꼭 보시라. 거기에 더 자세하게 제가 해놨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또 설명하면 이게 일이 2번 되는 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저장을 누르시면 전출 처리가 되고요. 근데 내가 전출 처리 잘못했어. 그럼 얘를 다시 전출 취소 누르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전출 처리를 해주셔야지 다음번 입주분이 오면 그 사람이 그 미입주로 되어 있을 테고 바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전출 처리를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주차비 정산도 얘가 알아서 그 기간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이해 가시죠? 그리고 만약에 분리부가로 부과된 세대 중 중간정산할 때는 입주자분이 아니라 총 부가금액으로 중간정산하려면 총 부가금액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딨냐면 잠깐만요. 아유 안 했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 총 부가분. 아이고 아까 화면에 쏵 들어갔죠? 이게 설정을 아직은 여기는 분리부가 아파트가 아니어서 요거지 총 부가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기 총 부가분. 이게 분리부가는 거기에 체크가 돼요. 그러면 총 부가분 해서 그거 계산하는데 그거는 분리부가로 되는 거는 좀 이렇게 입주아파트 그런 데서 많이 쓰니까 거기 옆에는 또 합산동호라는 게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합산동호 한 동만 한 호만 쓰는 게 아니라 옆에 호까지 두 개 쓰면 합산동호를 쓰거든요. 그거는 또 합산된 총 부가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순식간에 지나갔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전출 취소도 알려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전입 전출자 현황이 있어요. 제대로 전입이나 전출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에 다 나와요. 올해 들어온 사람, 올해 나간 사람. 그러니까 요거 기록을 다 보시면 편해요. 전입, 전출. 이렇게. 이걸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중간정산도 기록을 잘 하시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출조회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그 전출자가 폐기물을 버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면 그 기록 안 남겨놓죠. 전출해갖고 어떡하지? 없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출해서 조회해요. 그럼 이 사람 더블 클릭해요. 연락처 있잖아요. 전화하세요. 선생님이 버리고 간 거 신고하셨냐고 했더니 제가 바빠서 신고 못했다. 제가 이 근처로 이사 갔는데 필증 갖다 붙이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꼭 기록을 남겨두셔야겠죠. 그죠? 그거를 중간정산서를 전출 처리 잘하고 입주를 잘 받아놓으면 모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화하신 게 확인하고 이해 가시죠? 중간정산서 조회 여기는 제가 여태까지 한 거 중간정산했던 내용을 모두 조회할 수 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중간정산한 내용이 다시 불러납니다. 제가 그 초보분들은 중간정산할 때 그 전날 검침 지침만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계속 확인해보고 저장해놓고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여기 전출 처리의 중간정산 조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검침 부분만 짜는 게 400이었잖아요. 오늘 아침 것만 넣으면 돼. 410. 근데 여기다가 더하면 안 돼요. 이미 얘는 검침 기준을 마감한 거 기준 얘는 끝났어. 검침 일자가 다르잖아요. 그 당월 지침 거를 일로 와서 전월 넘기고 지금까지 전출하는 날짜까지 사용한 지침을 빼면 사용량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수도도 마찬가지. 검침 마감이 끝났어요. 수도는 유진자가 없어서 상관없는데 전기는 누진자가 있어서 저거 잘못 넣으면 금액이 확 올라요. 그럼 바로 한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얘를 저장하시고 영수증을 출력해 주시면 돼요. 얘를. 그러면 초보지만 당황하지 않고 좀 순조롭게 할 수 있어요. 차량 관리. 차량 일괄 등록. 이거 40분 넘겠는데 1시간짜리 되겠는데요? 일단은 얘는 들어가서 보면 입주민들의 차량을 이제 엑셀로 일괄로 등록하거나 근데 대부분 차량 등록증 갖고 오셔서 확인하고 하죠. 개별적으로 이제 등록 및 해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엑셀로 밀어넣는 거는 여기 엑셀자를 올리기 이쪽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차량 입주일자에서 차량 지역번호하고 차종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추가 하면 여기 해당하는 동호 차량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여기서 많이 안 하고 어디면 입주 등록에서 주로 많이 하죠.
여기다는 일괄 등록은 말 그대로 대량으로 넣을 때 좀 밀어 넣을 때 쓰지, 실제적으로 차량 등록 입주 그쪽에서 입주자 처리해서 합니다. 여기서도 차량 등록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입주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증에서 몰래 넣는 분도 있어요. 드물게. 근데 문제는 차량이 2대 되면 주차료가 부과되잖아요.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입주 등록에서 세대명 확인하고, 그럼 선생님 죄송하지만 몇 톤 몇 호세면 그분이 그냥 무작위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 102동 201호인데요. 그럼 그냥 넣고 차량 등록 추가 등록하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세대주 성함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라고 얘기했죠. 홍밀동이면 홍밀동. 그럼 맞으세요. 하고서는 그 다음에 쓰면 돼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죠. 입주 등록해서 하세요. 웬만하면. 이거는 일괄 등록입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 주로 입주 때는 예우기를 안 하거든요. 언제 쓰냐면 차량 등록한 게 만약에 재수 없어서 프로그램 모두 날라갔어. 그럼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엑셀에 치죠. 입주 등록 들어가서 그 세대 밑에다 행추가하고 하면 너무 느려 터지니까 엑셀을 한꺼번에 넣고 여기다 업로드하는 경우가 돼요. 여기다 업로드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거 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왜냐하면 차단기 프로그램하고 주차 그 프로그램은 홍지라고 연결가 안 돼 있어요. 그 파일을 엑셀로 변환해서 다운받아서 여기다 넣어버리면 순식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이 좀 빨라요. 차단기에 있는 자료를 백업을 받아서 엑셀로 변환해서 여기다 올려버리면 만약에 여기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그러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차단기 프로그램하고 여기 있는 거 오차가 거의 없어야겠죠. 사람 일이라는 게 몰라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권 관리. 주차권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조회 누르고. 근데 이게 주차권 관리를 여기서 좀 열어주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넣을 수는 있거든요. 매출. 이게 보면은 이게 이 모듈 제 생각인데, 이 교육용 체계는 없어요. 얘는 상가 오피스텔은 주차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주는 것 같아요. 일자는 매입이나 매출, 뭐 단가의 부가세 포함, 정산수 현금, 카드, 적용, 뭐 이런 거 넣겠죠. 그죠? 이거는 오피스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있는 자료를 상관한 내용들을 다 관련된 내용을 다 넣고 저장하시면 돼요. 일단 넣어볼까요? 뭐 경유가 뭐 상관없으니까 정산수 현금 뭐 얼마일까? 4,500원? 현금 받았어요. 적용 101동 101호 외부자. 그래서 공급가액하고 여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세금치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현금이고요. 저장. 주차권 옵션이 처리가 안 됐어요. 어디 갔어? 이게 열려져야겠는데요. 주차권 처리 옵션이,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전산이 안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보고만 배셔라. 주차 배정 금액,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기 주차권 배정 금액은 요거 주차 관리에서 주차 배정 금액은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안 써봐서 같이 제가 연계가 되면 제가 요거까지 결과를 알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부 방문 불법 차량 관리 이거는 외부 차량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넣는다는 거죠. 방문 차량, 불법 차량, 외부 차량 이렇게. 이거는 아무래도 오피스텔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RF 카드 관리.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연대가 있고 안 된다가 있어갖고 신규 발급. 그죠? 카드 번호. 신규. 네, 예. 제가 또 조회를 안 눌렀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넣을까요? 101동 만만한 게 101호. 네. 없습니다. 신규. 예, 여기다 넣으면 돼요. 000381945 뭐 이렇게 101동 101호 지금 오른쪽에 같이 들어가죠. RF 출입카드 발급일자 2019년 1월 1일 발급 비용 보증금 2만원 입금금액 2만원 받았어요. 연계된 차량 이렇게 조회되죠. 그리고 이거 저장하시고 근데 만약에 잃어버렸어. 그럼 회수리나 분실 처리하겠죠. 예, 선택하시고
회수 분실일. 회수나 분실 체크하고 회수 분실을 넣고 회수 지급금. 회수되면 이제 2만 원 지불해야지. 회수 사용, 뭐 차량 해지, 뭐 이렇게. 이것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카드 재발, 이거는 쓸데없이 너무 자세히 돼 있어요.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요게 같이 포함돼서 모두를 넣으면 되는데, 별도로 괜히 이렇게 나눠서 발급 이력 조회, 정산 발급 현황, 일자버 발급 현황, 회수 현황, 이런 거. 근데 솔직히 얘는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안 쓰긴 해요. 신규 발급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거는 솔직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회 관리. 세대 마스터 관리. 여기 조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스터만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소유주 하나. 소유주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주자 찾기가 어디서 쓰냐면, 입주민 중에서 뭐 그 차량 번호라던가 뭐 1818 있으려나? 이게 불법 카드는 없는데 못 찾았다. 그럼 차량 번호 끝에 4자리로 하던가 아니면 전화번호. 아까 그 뭐 있었죠? 010 발신 번호가 떴어. 근데 자기 그 소속을 안 밝혔어요. 2019 12월 2일. 아까 제가 이거 했나요? 맞으면 이제 여기 뜨겠죠. 몇 동 몇 호라고.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찾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이력을 찾을 수 있어요. 입주 일별 대장. 이거는 초기 아파트에 입주할 때 조회를 누르면 이게 여기 입주가 안 했습니다. 2018년인가 봐. 제가 이제 2018년인 것 같아요. 1월 1일에서 언제 입주가 됐는지 기록을 입주할 때 좀 많이 쓰겠죠? 단지 현황 같은 거는 이렇게 자가가 얼마나 된지 월세 비율 이렇게 입주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키 불출 현황도 여기서 조회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얘는 2018로 봐야 될까요? 1월 1일부터 이렇게 키 불출 1, 그 다음에 차량 찾기 여기서도 있어요. 뭐 거의 입주자 찾기에서 다 되니까 여긴 거의 필요 없어요. 자산 계좌도 필요 없고 임대료, 중간정산서 조회, 전출 차량 조회가 있는데 요거는 일부는 열어주고 일부는 안 열어줍니다.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 없는데 화면 보여드릴게요. 가상 계좌 하나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없어서. 가상 계좌는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없어요. 가상 계좌로 할 건 없고 임대료 현황 여기도 조회. 임대료는 그 어디서 하냐면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임대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하진 않는다. 근데 오피스텔이나 무슨 그 임대료를 수익이 있는 데 있잖아요. 어린이노르방 그런 데는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정산서 조회. 중간정산서. 아까 그 했던 화면이 모듈이 한 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까 똑같죠? 제가 아까 보여준 거. 여기 전출 처리. 중간, 요게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전출 차량조회. 근데 전출한 사람의 차량조회는 굳이 얘가 필요가 없는 게 조건 넣어야 되는데 귀찮은 게 왜 그러냐면 아까 차량조회에서 다 들어갔잖아요. 해지 차량까지. 아니면 입주자 찾기에서 차량 번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더 주로 많이 쓰지 밑에 있는 건 안 쓰거든요. 이해 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입주자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긴 장장의 설명을 마쳤습니다. 50분 안으로 거의 됐네요.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되게 배타랑일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프로그램 디테일하게 되게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검침 모듈 사용법만 알려드리지 실제 검침은 정기 검침하고 수도 검침을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기엔 너무 내용 나열이 길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프로그램만 한번 모듈에 대해서 그냥 훑어만 드릴 거예요. 검침은 다음 시간에. 부가도 그렇고 그죠? 수납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날 이벤트 행사 기념 인원수는 마감을 짓고 최종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여러분, 투팬 여러분, 안녕. 굿밤 되세요.